저희 앞서서 잠시 알루미늄 얘기를 했었죠.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집중 점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광장에서 몇 주 전에 가장 먼저 알루미늄 소재 업체들을 이슈 파이팅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했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종목들은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오른 종목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제2의 알루미늄 관련한 그런 급등할 소재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죠, 팀장님? 네, 그렇죠.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테마가 일단은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일단 대장주가 있고 또 2등주가 있는 것처럼 뭐 모든 관련주가 다 같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물론 시초가나 아니면은 잠깐 부각이 됐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도 테마를 가져갔을 때 뭐 한두 개 그리고 3개 정도의 종목이 이제 집중돼서 수급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너무나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어쨌든 당분간은 좀 시장 분위기가 계속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별로도 좀 차별화가 있고 지금 보니까 사실 그 알루미늄이 각광을 받았던 게 2차 전지 핵심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2차 전지가 쉬어가니까 오히려 알루미늄과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로 아예 투자 심리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SKC를 필두로요. 그 사이에서 이 알루미늄 비롯한 소재 업체들이 오르는 것을 보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은 이런 지금 SK 2차 전지주들의 급락 반면 소재주들의 이제 반등을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삼성 SDI도 좀 한 4.44%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이제 SK 쪽에서 이제 SKC라는 회사가 네. 이제 동박 관련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이제 오늘 리포트가 좀 이제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가 하향이죠. 사실상 매도 리포트죠. 네, 뭐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라 약간 이런 리포트인 것 같은데 뭐 그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은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게 이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좀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좀 쉬어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의 끝판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지금 뭐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뭐 큰 우려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소재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공급 라인이 좀 심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그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뭐 배터리에서 이런 소재 관련해서 좀 가격 인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주신 것처럼 그런 원자재들이 지금 가격 인상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그 동박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대체재 뭐 이런 걸로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동박이랑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동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적용 비율이 한 5% 정도 되고요.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낮아서. 그러니까 적용 비율 자체가 일단은 좀 낮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알루미늄 관련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뭐 알루미늄 가격의 인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랠리가 나왔을 때 알루미늄은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였는데 지금 알루미늄이 상승하는 거는 어쨌든 뭐 2차 전지에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기보다는 그런 가격 인상이 좀 많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가지죠. 2차 전지 핵심 소재다. 하지만 비중이 낮아서 소외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
핵인싸였던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 알루미늄 가격까지 오르면서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대안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 핵심 이유는 알루미늄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오르고 있다는 것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 알루미늄 가격이 원자재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야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의 원동력을 계속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이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당분간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원자재 가격 인상은 사실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재가 지금 많이 사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친환경 자동차 이런 2차 전지에 이런 소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런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보다 시장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지금 당장 수급 때문에 올랐긴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지금 거의 중국에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이제 지금 최대 생산국인데 지금 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수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순수입국으로 지금 돌연을 했는데 전환을 네. 했는데 중국이 어쨌든 생산도 가장 많이 하고 지금 수입까지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 지금 중국에 많이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약간 개입을 좀 더 하게 되면은 앞으로 가격 폭등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중국의 영향이 좀 크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알루미늄이 좀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지만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알루미늄 슈퍼 사이클이 이제 도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루미늄도 슈퍼사이클입니까, 드디어? 자,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 전가가 이어지고 있는지, 결국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이 소재 업체가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제공을 할 텐데 가격 협상력에 있어서 얼마나 지위가 있을지, 만약에 여기서 뭐 별로 힘을 못 쓴다면 알루미늄가가 오르는 것을 이 알루미늄 업체들이 그 수혜를 받기가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 협상력은 어느 정도 있고 또 네. 이제 판매 가격으로 전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제 전기차로 양산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좀 지금 공급자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가격 협상력은 사실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지금 이제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격 협상은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알루미늄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는데 반해서 만약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부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자체가 일단은 좀 적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가격 협상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도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알루미늄 관련 업체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실적까지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있군요, 결론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이익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에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밸류체인 업체들 중에서도 이 소외된 업체들까지 영혼을 끌어 모아서 찾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증권광장에서 발견한 게 알루미늄입니다. 다음 보석을 또 발견해 보겠습니다. 망간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망간. 네, 니켈, 망간, 코발트 중에서 망간. 왜냐하면 최근에 심팩이라는 기업이 네. 주가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니까 제2의 알루미늄은 이 망간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망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대체재로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대체로 알려져 있는데 망간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망간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 수요도 한 9배 정도 좀 올랐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적인 측면도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니켈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망간 관련해서 배터리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로 적용을 했을 때 좀 강한 파워를 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강한 파워를 내고 망간 같은 경우에는 니켈보다는 강한 파워를 내기보다는 좀 길게 가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망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양은 굉장히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망간도 그렇고 뭐 알미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소재들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2차 전지가 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주춤하고 있어서 지금 순환매적으로다가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망간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망간도 시장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팩이라는 회사도 사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신팩이라는 회사는 이제 합금철 페로망간이나 뭐 실리콘 망간 이런 거를 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망간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이니켈을 지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에 뭐 영향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뭐 망간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 니켈을 생산하는 거랑 좀 비교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같은 양으로 생산을 했을 때 니켈이랑 생산을 한 것보다 전기차 생산 30%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 같은 경우에가 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시장 적용률은 좀 낮지만 좀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은 망간 배터리도 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 못 올랐던 그런 종목 네. 혹시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거의 다 올라가지고 다 올랐습니까? 네, 뭐 양극재나 음극재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 자체가 지금은 좀 주가를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원자재 회사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비철 금속이라든지 뭐 코발트, 니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클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코스피라고 하면은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자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변동성의 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원자재 가격 인상은 계속해서 좀 이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전망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